그다음에 교재는 434페이지. 과세거래.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제 과세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 그러면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거래를 뭐라고 하세요? 과세 거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뜻이 뭐냐면 이게 재화예요. 거기 435페이지 위에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요건 회계도 똑같아요. 유채물과 무채물, 요거를 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팔면은 뭐 내야 돼요? 세금 낸다. 그 다음에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그러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용역의 뜻은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용역 그러면 몸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용역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이 용역이 대부분이고, 재화 그러면 물건 사고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것, 무채물은 못 만지는 것. 그래서 거기 435페이지 보시면 밑에 간주 공급이라고 그 표 안에 있거든요. 거기 간주 공급의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주의 뜻이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간주 공급의 뜻은 가짜 공급이에요, 원래는. 근데 법에서 진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인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랑 같은 말이 의제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로 인정을 해줄게, 그거를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배울 용어 중에 요거 있거든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매입세액은 아니야. 네, 가짜인데 진짜 매입세액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교재 밑에 보시면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 주 중에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면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간주 공급 4가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한. 그래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공급의 뜻이 뭘까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은 내가 쓰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외부에다가 뭐 팔거나 그게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내가 쓰는 걸 무슨 공급이라고 해요?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 보시면 자가 공급에 또 3가지로 나누어져요.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왔다 갔다 내요. 어떨 때는 개별 소비세라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0cc 넘는 차예요. 대한민국에서 1000cc까지를 경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마티즈, 모닝 뭐 이런 차들 있죠. 그런 차를 무슨 차라 그러죠? 경차.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차 열심히 타라 그래요, 타지 말라 그래요? 타라고 하죠. 그러면 타라고 하니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적인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에도 공용주차장 이런 데들은 국가 관련된 주차장은 뭐 50%, 그다음에 뭐 통행료도 저렴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도 덜 내게끔 해주고, 세금적인 혜택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경차 보기가 어떻죠? 힘들죠. 저도 경차 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고 난 거 보면, 저도 이제 사고 난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간혹 가다 보는데 경차가 사고 났을 때가 더 커져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저기 뭐냐, 국가에서는 안전하다니까 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타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아요. 네. 안 할 건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경차 끌고 다니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경차 끌고 다니네? 경차가 튼튼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국회의원들 안 탈 거잖아요. 왜요?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0cc까지는 경차인데, 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뜻이 뭐냐면 1000cc 넘는 차예요. 제가 아까 개별 소비세가 비싼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경차가 넘는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뭐냐, 마지막으로 직매장 반출.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 드릴 거니까 내일 아마 저 1000cc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면세. 우리 면세의 뜻이 뭐죠? 네,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그래서 세금이 면제받는 걸 면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제가 앞으로 아마 납부세액 좀 자주 쓸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라. 그래서 면세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면세의 뜻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 면세에 쓰는 걸 일단 살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샀을 때에는 뭐를 받는 거라고요?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세금 빼줬죠. 맞죠? 근데 면세에 뜨면 낼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럼 낼 세금이 없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네 세금 빼줬으니까 면세에 썼어도 세금 내. 그럼 이거는 진짜 세금이에요? 가짜 세금이에요? 가짜 세금이죠. 그래서 요 간주의 뜻이 가짜를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차가 고장났어. 아니면 사장님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사장님 차 교체해야 되죠. 우리 사장님한테 돈 받아요? 아니죠. 사장님한테 돈 달라 그러면 잘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타이어 샀을 때 매입세액 뺐거든요. 근데 사장님 거 교체해주면서 이게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빼줬으니까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뺐는데 안 팔았으니까 뭐가 없죠? 낼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공짜로 갈아줬어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근데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짜로 해준 거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은요, 정상적으로 팔까요? 불법적으로 팔까요? 불법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금 적게 내고 싶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100원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버리면 불법적인 게 생겨버려요. 네, 왜냐면 불법적으로 팔면은 뭐를 덜 내도 되니까,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은 다른 말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좀 큰 회사들은 직매장이라고 해서 매장들 갖고 있죠. 맞죠? 예, 그러면 본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점 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건을 공짜로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공짜를 인정해 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백종원 씨도 TV에 나오면 이 얘기를 하세요. 프랜차이즈 회사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재료 사는 재료 파는 재료상이라고. 그래서 재료 팔아서 돈 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공짜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점들한테. 예.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점이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이거 공짜로 준 거 인정하는 순간 뒷돈으로 받고 다 공짜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금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즘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간주공급에서는 다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본사도 회사고 지점도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해라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예요. 뭐 팔아요? 컴퓨터.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장님이야. 근데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했네. 그러면 노트북 한 대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너 그거 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내래요? 세금 내래요. 왜냐면 공짜로 준 거 인정해주면 다 불법이 난무한다니까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팔고 뒷돈 받은 다음에 국가에서 연락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공짜로 줬는데요. 친척한테 공짜로 줬는데요. 아는 사람 공짜로 줬는데요. 이러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TV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불법적인 거 얘기 듣다 보면은 화나죠. 맞죠? 네. 왜냐면 저렇게 물건 사고 팔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손해보는 손해라 그래야 되나? 피해보는 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은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가짜로 누워 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저도 그거 한번 제대로 봤었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언덕에다가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꼈어요. 그 슬슬슬슬 내려가다가 뒷차에 박았어. 진짜 살짝 박았어요. 누가 봐도. 근데 아저씨가 내리는데 어디를 잡고 내려요? 뒷목을 잡고 내리는 겁니다. 딱. 근데 거기까진 괜찮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뒷목 잡는 거 딱 보자마자 내려갖고 보험으로 하라고. 근데 체크를 안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몇 명 있는지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4명이 누워있다고. 그래서 혹시 사건 사고가 나면 몇 명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4명 누워갖고 할증이 좀 많이 붙었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이게 사고라는 게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진짜 세게 갔다 박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슬슬슬슬 내려가서 툭 갔다 박았는데 뒷목 잡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현실이구나. 뉴스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제 눈으로 본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도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개인적 공급이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직원한테 직원에게 10만원 이하의 선물 주는 건 괜찮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직원이 생일이야. 아니면 명절이야. 그럴 때 회사 물건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얼마보다 작은 거는 인정하겠다. 10만원보다 작은 걸 주는 건 인정을 하는데 10만원 넘으면은요. 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0만원까지는 복지 차원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걸 주면은 이거 복지 차원으로는 못 보겠다.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이게 뭐냐면 뇌물 주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접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조만간 컴퓨터를 100대를 바꿀 예정이래.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뇌물로 한 대 정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 잘 부탁한다고. 네.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접대 문화.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떤 A라는 회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접대해갖고 그 10억짜리를 갖고 왔어. 그러면 그 건물은 10억짜리가 아닙니다. 스타트부터 9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1억을 썼잖아요. 네. 그럼 스타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접대가 없어지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회사에서 상무 중에 무슨 상무라고도 있어요? 술상무라고 있잖아요. 술상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접대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맨날 술 먹고 우리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말로 접대하는 건데 이 접대할 때 일반적으로 물건을 줬어. 그러면 이거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근데 공짜라 그래서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돼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2+1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만 사는 거보다는 2+1으로 되어 있으면 2+1을 살 확률이 어떻죠? 높죠. 하나 더 껴준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광고할 때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왜냐면 그런 행동을 해야만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못된 게 제 예전에 저런 적이 있었거든요. 1+2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마감할 때 가면 막 던져주잖아요. 예. 근데 못된 게 그 다음부터는 1+2를 찾고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운 좋게 한번 그렇게 혜택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혜택 받으면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제가 아까 폐업도 쉽지 않다 그랬죠. 폐업하면요, 그 폐업하고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 폐업했으면은 뭐죠?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망했으니까 남는 물건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은 맞는데 이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망한 사람 관련돼서 그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면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돌아가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망하신 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예, 안 망한 사람은 이 물건 팔 때마다 뭐를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망한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아예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았을 때에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형평성이 맞잖아요. 망한 사람도 이미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냈기 때문에 망한 이후에 이 물건을 팔더라도 국가에서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헷갈렸었는데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공부할 때는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근데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공부하실 때에는 누구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공부하실 때에는 이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인드로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아, 왜 이 법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인드로 보셔야 되냐면 세법을 만든 이유가 뭐죠? 뭐 거두려고요? 세금 거두려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법을 만들 때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걷게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실 때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는 진짜 책 집어 던질 뻔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많아.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불리한 내용이 많은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거기 436페이지 보시면 2번에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것도 외울 거예요. 436페이지 보시면 뭐 외울 거냐면 저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적어드리는 게 교재하고 좀 순서가 달라요. 물납, 그다음에 물납, 담보, 그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 근데 이건 교재마다 약간씩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도 얘는 써드리는 게 교재하고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순서가 중요한 파트는 아닌지라. 요거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금 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낸다 그래서 현납,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물납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납이 되는 세금이 있고 안 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이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땅만 10억 받았어. 근데 돈 낼 게 없어. 그러면 이 땅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그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왜 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아니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납으로 했을 때 1억이면 되는데 물납으로 했을 때 1억 1천을 내야 된대. 그러면 물납할 거예요? 안 하겠죠. 왜냐면 둘이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물납으로 해도 세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이유가 이 물건으로 낸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안 붙인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다 세금을 붙이면 물납 안 할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더 손해보는 케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담보는 대부분 현재 거래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거 지금 현재 열심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나중에 집장만 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집 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죠? 내가 이 이자를 못 갚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뭐 안 내도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요 공매 및 경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강제여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강제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올해 공경매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깡통주택들도 많고 그 빌라왕들이 사건 사고 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공매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강제로 파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강제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냅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거두려면 맨날 싸워야 돼요. 공무원이. 왜냐면 이거 팔린 사람은 강제로 팔렸으니까 오늘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기분 안 좋아갖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와갖고 강제로 이거 파셨죠? 세금 내세요. 그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멱살 잡을 거예요? 멱살 잡겠죠. 그래서 거둘 수는 있는데 되게 걷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량도.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가 되게 잘 돼.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회사 통으로 팔래. 그래서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회사 파고 나면은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금은 그 사간 사람이 그 회사 거 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포괄 양도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파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팔면 나는 아직 사업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 간주공급. 그거 관련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438페이지 보시면 간주공급, 다른 말로 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주공급 얘기할 때 공짜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세법에서는 공짜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이 공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인정을 안 하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무슨 공급이요? 자가공급. 그래서 자가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왜 이래 이렇게 오타가 나.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면세의 뜻이 뭐라고요? 세금을 안 낸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살 때 세금은 빼줬다라는 전제조건이 걸려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너 살 때 세금 빼줬잖아. 그럼 그거 팔아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그래서 빼주는 거거든요. 세금을 빼주는 이유가 너 장사해라 이게 아니고 너 살 때 빼줬으니까 그 물건 팔아서 세금 내.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근데 면세에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 때는 매입세액을 뺐어요. 근데 면세니까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냐면 너 살 때 뺐잖아. 그러면 꼭 팔아서 세금 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공부는 안 해봐서 세법에서는요 자동차를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영업용 아니고 승용차. 그래서 올해 안에 저거 한다라고 발표하셨죠. 법인용 승용차에는 번호판 다른 색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승용차 관련돼서는 좀 싫어합니다. 근데 왜 싫어하냐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커요? 작죠. 그래서 아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씩은 주차 때문에 싸울걸요? 뭐 뉴스에 종종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주차하려고 들어가 보면 나 주차할 데가 없어.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요즘에 한 가족이 만약에 4명이야. 그리고 원래 법에서는 한 가족에 차 한 대만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이면 차가 몇 대인 거예요? 4대야. 이래 버리니까 내가 차 댈 데가 없어. 이런 거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가족별로 한 대씩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서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은 좁고 그 다음에 기름도 안 나고 그래서 세법에서는 자동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 갖고는 자동차 삽니다. 저도 끌고 다니긴 하지만 페널티가 크지. 근데 페널티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중에 현대기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뭐 팔죠? 차 팔죠. 근데 만약에 페널티를 엄청나게 줘서 차를 못 파게 해버려. 그러면 대기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액션만 취하는 정도지 아마 자동차 관련돼서는 뭔가 제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대한민국 산업에 영향이 생겨서.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경차나 영업용 차량은 괜찮아요. 뭐 트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차요? 승용차. 요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혜택을 덜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내일 아마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건 뭐냐면 지점에다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주는 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요거에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얘만 요거 발행 가능해요.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네, 세금 계산서 발행이 뭐하다? 가능하다. 요즘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별로.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어디 갔냐? 441페이지. 거기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는데 저기 밑줄 쳐져 있어요. 네, 개인적 공급에 보시면 뭐 밑줄 쳐져 있냐면 작업복, 그 다음에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그 다음에 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 주는 거는 아까 세금 안 낸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가운데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제조회사 가시는 분들은 그 생산 파트에 새로운 직업 오면 이거 사주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같은 거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줍니다. 근데 이거 사주실 때 꼭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뭘 받으셔야 되냐면 만약에 몇 달 안에 그만두면 월급에서 제할 거다. 이런 거를 꼭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와갖고 사다 주라 그래서 사다 줬어. 같이 가갖고. 근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그만뒀어요. 일이 힘들다고.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이제 작업복하고 이런 거 다 회사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안에 그만뒀으니까 월급 나갈 때 빼고 줘라. 그리고 전화해갖고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서에 안 써있다. 네. 그리고 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가운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나중에 이제 안 빼고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런 뭐 주고받을 때의 그런 규정들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조금 다녔었던 데가 2주 만에 그만둔 데도 있어요. 예, 제 치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경험담이라고 얘기하는 거 99% 다 제가 경험했었던 거예요. 제가 3년 동안에 9군데를 다녔고 지금 여기가 18번째 직장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참고로 지금 여기는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네.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대요. 결혼하고 나서 때려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상습범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저 평일날 낮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초반에는 화냈어요. 그만 좀 때려치라고. 근데 이제 그게 몇 개 넘어가다 보니까 저놈 또 시작이네 이러고 넘어가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가 손잡고 그 얘기를 요즘도 한대요. 우리 아들은 돈도 못 벌 줄 알았고 장가도 못 갈 줄 알았고 애도 못 가질 줄 알았는데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한국계 회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싫으냐면 그냥 전 이게 맞아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 해.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스타일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해. 그래 놓고선 그 다음날 와갖고 어디까지 했어?
또한 이틀 후에 와갖고 얼만큼 했어? 갖고 와봐. 이걸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라. 근데 뭐 제가 잘나고 못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요것도 실제 겪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조회사로 가시면 뭐 줄 때마다 좀 피곤하겠지만 규정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요거 주는데 요거 받으면 몇 개월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만두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진짜 싸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그래서 한때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이 했냐면 사내 연애 시키려고 회사 내부에서 막 행사 같은 거 막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사장님들이 TV에 나와갖고 사내 연애에서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겠다. 300만 원을 내놓겠다. 한때 이런 게 유행이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그게 보여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나 그런 거 관련돼서는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 원. 그런 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 사업상 증여. 그래서 저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그만둔 게 자랑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갖고 먹고 살긴 하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경험 아니에요. 저처럼 살라고 저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 저 밑바닥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 케이스이긴 한데 진짜 사이에 1년 놀아본 적도 있어요. 공부한답시고. 근데 돈 쓰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4개월 후에 보니까 돈 없더라고요. 뭐 공부한답시고 막 이것저것 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에서는 거기 밑에 있는 예외 잘 봐두세요. 예외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 그러니까 일명 부수재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과거에 보면은요 컴퓨터 책 사면 이거 줬었죠. CD.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책은 면세예요. CD는 뭐죠? 과세예요. 근데 이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때는 주된 거래를 쫓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책이 주예요? CD가 주예요? 책이 주죠. 그래서 요때는 CD도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수재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재화는 그 주된 거래에 쫓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견본품도 세금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견본품 보내줘야 상대방 회사에서 이거 괜찮나 별론가 보고 살지 말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견본품 줄 때마다 세금 내래. 그러면 견본품 2개 줄 거 하나 줘야 되고 하나 줄 거 안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래처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견본품 돈 주고 사가야 된다고. 왜냐면 이미 견본품 그러면은 공짜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광고 선전물 요것도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어디냐 화장품 가게 보면은 거기 이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뭐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거 하죠. 그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하나 더 줌으로 해서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화장품 살 때 뭐 화장품 거의 안 사긴 하지만 화장품 살 때 여자분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샘플 몇 개 주냐. 그래서 샘플 많이 주는데 있대. 그러면 거기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되잖아요. 가깝다라고 한다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런 거 하나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버리면 하나라도 덜 주게 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내 돈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내 돈도 들어가는데 세금도 더 내래. 그러면 덜 주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줌으로 해서 큰 걸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좋잖아요. 짜잘한 걸로 세금 걷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무상 공급하는 거.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지금 지진난데 있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물건 보내려고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 못 쓰는 물건까지 보내버리니까. 근데 이거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포항에서 지진 사태 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중고 물품 보내주긴 했는데 거기에 못 쓰는 쓰레기까지 보내갖고 한번 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지 또 하고 있어요. 예, 외국으로 보내는 거에다가도 못 쓰는 물건까지 같이 보내버려서 그러니까 꼭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다 먹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서 구호물품 왔다 그래갖고 열었는데 다 쓰레기야.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건 좋은 일인데 좀 그런 것 좀 할 때 좀 제대로 된 걸 해야지. 기왕 할 거면. 아니면 저처럼 할 상황이 안 되면 아예 하질 말든가. 이상한 거 보내갖고 괜히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만 또 이상한 사람 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우리가 폐업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장사하니까 세금 내고 누구는 망했으니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가 입장에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는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장사도 안 돼갖고 망했는데 세금을 더 내래. 그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악용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악용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거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사업체를 차려요. 물건을 사요. 매입세 공제를 해요. 그리고 폐업해버려요. 그럼 낼 세금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물건인데 30-40% 싸게 팔아요. 왜요? 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간주공급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라는 게 테두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 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줄 섰다가 3번 싸웠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줄 서는 것까진 괜찮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앞에 새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요즘에 놀이공원 가면은 스피커로 틀어놓잖아요. 한 명 서 있으면 한 명만 하라고. 예. 분명히 내 앞에 한 명이었는데 탈 때 됐더니 20명이 서 있어. 그러면 화딱지 나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다가 와이프한테 또 혼나고 적당히 하라고. 그만 좀 싸우라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싸울 일 생기면 와이프하고 오만히 생각하면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덜 싸우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444페이지. 용역의 무상공급. 요거까지만 보고 쉴 겁니다. 앞으로 제가 무상공급 나오면 2가지를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상공급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공급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는데 둘 다 공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는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세금 내셔야 돼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케이스 빼놓고는 세금을 내야 되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뭐를 해요? 도배. 그래갖고 도배 의뢰가 들어와서 열심히 도배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안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공짜로 다시 해달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안방을 공짜로 다시 해줬어. 근데 그러고 한 달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짜로 일하셨죠? 세금 내세요. 낼 거예요? 못 내죠. 네, 그래서 공짜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근데 항상 이놈의 단위 문제예요.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하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인척. 그러니까 결론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이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주 안에 건물주예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친척 중에 한 명이 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건물주인데 1층이 비어 있어서 너 1층 와서 여기에서 커피숍 할래? 이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럴 일은 없잖아요.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건물주인데요. 저희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1층에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제가 무료로 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반응 일으킬 거예요? 그냥 쌩하고 가죠. 왜요?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붙는 거예요. 무슨 관계자요? 특수관계자. 왜냐면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거 비어 있으니까 공짜로 와서 여기에서 장사해.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공짜로 장사하실래요? 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그냥 갈 겁니다. 왜냐면 그건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월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공짜로 일해준 거는 왜 세금을 안 걷냐면요. 공짜로 일해준 거에 얼마 내라 그럴 거예요. 금액 잡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금액 잡기는 쉽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주한역이야. 그러면 주한역 한 평에 월세 얼마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어때요? 좀 더 쉽습니다. 근데 공짜로 일해준 거는 세금 걷기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이건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간혹가다 한 명씩 나와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볼 것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 거 그거 좀 알려드리고 교재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